어쨌든 숙제가 50쪽까지 하는 거? 몇까지 했지? 52쪽까지 했나? 이렇게 하고 잘 풀고 있지? 풀어야 되고 좀 연습 좀 해봐. 숫자가 또 열리니까. 많이 밀렸다, 그치? 이거 언제 나왔냐? 시험이 언제 끝났지? 좀 빨리 해야지. 너무 많이 밀렸는데? 52쪽까지 나왔어. 그치? 너는 좀 일찍 올 수 있니?科目중에 일찍 오면 몇 시에 올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오게. 8시? 그러면 와서 좀 여기서 자료를 하면서 풀어. 미리 하고 너무 숙제가 안 될 거야. 이거 따라가려면 좀 힘들어. 계속 지금 누적되는데 언제 따라가고 지금. 알겠지? 뭐? 오늘 목요일이지. 토요일도 좀 남아서 할 수 있나? 끝나고? 근데 토요일도 좀 남을 수 있으면 남아서 해. 이제 너무 빨리빨리 해야 돼. 여기까지만 했어? 빨리 해야겠다. 시험이 지금 이거 좀 되나? 숙제는 빨리 해야 돼. 동영상은 올려도 못 보고 하는 거지. 모르겠으면은 일찍 와서 너희들 지금 시험 끝나서 빠진 거 들을 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찍 와서 돼. 한 4시 반? 4시 반에 와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다가 자습하고 들어오면 되니까. 지금 숙제가 엄청 밀려있잖아. 지금 진도는 어차피 진도대로 안 나가면 또 우리 LT 때 시험 범위는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도를 또 안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따라와야 돼 지금. 너는 이거 부재 왔니? 아예? 너 시험 끝나고 지금 거의 처음이지? 처음이구나. 지금 동영상은 보고 있어? 여기 한 편 봤어? 네, 꾸준히 이제 계속 보면서 따라와야 돼. 시험 본 게 지금 보니까 평균이 저번 시간에 5명 받았는데 딱 20, 30, 40, 50, 60 나왔어. 그리고 평균이 40이지. 어떻게 5명의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온 거야? 어떤 시험? 우리 주간 테스트를 봤거든? 매주 가야 되는데 원래는 저번 주 영수들이 이제 친구가 느리니까 그것도 늦게 본 거야. 근데 평균이 40이 나와버리니까 너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도 좀 어렵기도 했고 너희들한테. 내가 한번 생각해서 범위는 똑같은데 한번 재시험을 볼까 좀 쉽게 내서 재시험을 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지원 애들은 재시험을 봐도 뭐 쉽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기존에 들었던 애들한테 좀 정보가 너무 안 나와서 토요일날 한번 다시 볼까 생각 중이긴 하니까 어쨌든 좀 쉽게 한번 다시 낼게 되고 쉽게. 범위가 지수라고 있어. 그러니까 함수 전까지. 그래서 지수가 로고 파트인데 토요일날 한번 다시 볼까. 좀 어렵긴 했어 너희들한테. 자, 숙제를 그리고 내가 좀 필기를 풀어주면 적어. 제대로 적고 연결 적어야지. 아무것도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는 시험가 끝났으니까 너희들 이제 열심히 해야 돼. 응?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선행으로 하는 건데 대수인데 이 대수 파트가 제일 어려운 거야. 지금 제일 어려운데 중간에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따라 올라가는 거 풀어야지. 그러면 우리 70페이지에 지수함수 로감수로 시험 숙제 내준데 먼저 보자. 218번 46페이지 한번 보자. 여기서는 217번, 뭐 18번을 한번 풀어볼까? 217번. 자, 봐봐. 설명을 잘 들어. 자, 이런 거 뭐라고 그러니? 집합. 이렇게 표현한 거고 무슨 법? 너희도 공수 2에서 집합 배웠지? 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지? 조건 제시법과 원소 나열. 섞였지 지금. 원소를 나열하는 게 말 그대로 원소 나열법. 얘는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 제시법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조건이야. 얘가 뭐야? 얘가 이게 원소란 얘기야. 원소. 그래서 이거 조건 제시법의 의미라는 게 항상 여기 있는 게 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조건. 그때 원소를 이렇게 순서성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A라는 집합에 이게 지금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을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 원소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기억은 마이너스 PQ가 A의 원소이면 P, Q분의 1도 A의 원소이다. 이게 맞냐 이거야. 자, X 값이 지수, Y 값이 이제 여기 가면 이게 X 값, 이게 Y 값이니까 그대로 되겠다. Q는 5의 마이너스 P제곱. 이게 A의 원소란 말은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가 만족할 때 얘를 그대로 써봐. Q분의 1은 5의 P제곱과 같냐 이 말이지. 맞니?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제곱을 다 해봐. 양변에 지수에다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Q분의 1제곱은 5의 P제곱. 맞지? 맞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P, Q가 A의 원소가 지금 무슨 말이야? Q가 5의 P제곱이면 루트 Q는 5의 2분의 P제곱이다. 자,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해봐. 2분의 1제곱을 하면 이게 뭐야 이게? Q에 2분의 1제곱이 5의 2분의 P제곱. 맞지? 일치하지? 맞는 질문이지? 지금 자, 이 P, Q 제곱이 A의 원소다. 이게 무슨 말이야? Q 제곱이 5의 2P 제곱이면 Q는 5의 P 제곱이다. 많이 틀리니? 양변에 루트 씌우면 Q는 5의 P 제곱이다. 맞네? 맞아? 우리가 제곱근은 항상 부호가 뭐가 돼? 뿔마가 다 되니 안 되니?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Q는 무조건 5의 P제곱인데, 자 그럼 Q는 무조건 양수야 아니야?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5의 P제곱이면 무조건 양수야 아니야? 양수지. 근데 너희들 이거 Q는 뭐야 여기서 원래? 뿔마 5의 P제곱. 뿔마가 다 들어가야 되지? 너희들 제곱분 구할 때 뿔마 다 들어갔지? 근데 얘는 뭐만 하고 있어? 지금 플러스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틀린 질문. 근데 명제가 참이 되려면 우리가 P명 Q에다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포함돼야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 우리 집합과 명제에서. 그러면은 P가 Q에 포함이 돼야 참인데 얘가 너프잖아 지금 얘가 지금 얘를 포함하고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얘가 P라면. 그럼 이거는 뭐야? 필요 조건이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 틀렸다. 틀린 질문. 이건 집합과 명제랑 섞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올 수가 있어. F1이 4이다. 자,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A의 P 더하기 Q제곱이 4이다. 자, F3이 16분의 1이다. 그럼 X에다 3 대입하니까 A의 3P제곱 더하기 Q가 3P 더하기 Q제곱이 16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자, 얘로 얘를 나눠. 지수를 밑에서 위를 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A의 3P 더하기 Q 나누기 A의 P 더하기 Q 얼마야? 16분의 1 4 이렇게 되겠지 지금 그치? 이거 얼마야? 4분의 1. 자 지수끼리 빼는 거지 얼마야? A의 2P 제곱이 4분의 1. 그러면 A의 P 제곱은 루트 씌우니까 2분의 1 되겠다 그치? 얘가 양수니까 그냥 양수만 생각하자. 그러면은 A의 P제곱이 2분의 1일 때 여기서 A의 P 더하기 Q제곱은 A P제곱 곱하기 A Q제곱인데 4잖아. A P제곱이 2분의 1이지. 그럼 A의 Q제곱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A의 마이너스 2P 더하기 Q제곱이 2의 K제곱이다. 그럼 A의 P제곱이 얼마냐면 A의 P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A의 Q제곱과 똑같지? 마이너스 1P 더하기 Q 이게 2의 K제곱. 그럼 A P제곱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A의 Q제곱이 8이지? 이게 2의 K제곱. 자 2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지? 2의 5제곱 2의 K제곱 K는 뭐 이런 식으로 64분의 1. 이거 64분의 1이지? P가 Q는 AP 아 살아남으면 64분이구나. 미안하다. 살아남으면 64분이지. 그치? 64분의 1이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얼마니? A의 2P제곱이 64분의 1이지. 그럼 얼마니? A의 P제곱은 8분의 1이지. 8분의 1. 그럼 A의 P 여기가 4니까 얘가 8분의 1이지. 그럼 얼마야? 32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A의 P제곱이 8분의 1이지. A의 Q제곱이 30이지. 자, 2의 마이너스 3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지? 곱하기 2의 5제곱. 그러면 2의 6제곱 더하기 5제곱 11제곱이 2의 K제곱. K는 10. 그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A의 P, A를 모르지만 어쨌든 지수 우리 법칙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A의 P제곱 구하고 A의 Q제곱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되겠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그냥 유형은 2번 이렇게
유형 2번은 근데 지금 솔직히 우리가 이게 진로라면 좀 마라타거든. 그래서 지금 유형 1을 우선 목표로 하고 2는 너희들이 그냥 따로 푸는 걸로 해야 되냐면 이것까지 다 하려면 진도를 못 빼지. 그래서 숙제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2는 아예 숙제 안 줬고 1만 냈어 지금까지. 2는 이게 뭐냐면 1을 갖고 활용하면 1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숫자를 좀 바꾸거나 좀 유형을 바꾼 거라 너희들이 문제 좀 많이 풀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니까 우선 유형 1을 완벽하게 하고. 자, 47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일반 개형 그걸 물어보는 문제야.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뭐 219번 이런 유형은 이제 아주 쉬운 문제인데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게 219번인데 지금 y는 ax 제곱의 그래프다. 자, 우리가 ax 제곱 지수하면서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하는 건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지? 자, 그래서 그래프의 정분선은 무조건 x축이라고 했지? x축보다는 커야 돼. 안 만나. 정분선. 그래서 정분선은 y는 0. 우리가 x축을 10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항상 0,1이 지나지? x에다 응대하면 지수가 0이면 1이지.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하는 건 어떨 때야? a가 1보다 클 때야. 근데 여기서는 a가 1보다 크단 말이 없어.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답이지.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고 1보다 크면 증가. 자, 치역은 누구의 범위를 얘기하지? y의 범위. 자, 치역은 y의 범위 어때? x축 위에 있으니까 치역은 양수야. 맞는 질문이고 그래프는 어차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무조건 1, 2, 3면에 둘 다 지나니까 맞는 질문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상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럼 거기서 221번 같은 유형 뭐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하여 221번을 보자. 아무거나야 임의의 실수는 모든 실수랑 똑같은 말이야.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A가 B보다 클 때 뭐가 성립하냐? FA가 FB보다 A가 B보다 작을 때 FA가 FB보다 크다. 자, 이거 증가니 감소니? 이게 의미하는 게 X 값이 커질 때 Y 값은 작아지는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이건 감소하는 거야, 감소. 감소를 얘기하는 거야, 감소. 자, 그럼 밑이 1보다 작다는 얘기야. X 값이 커질 때 Y 값은 작아지니까. 그럼 여기서 밑이 1보다 작은 걸 찾으면 돼. 한 번은 자, 어떻게 되겠어? 밑이 1보다 크지? 얘 증가지, 증가. 이렇게 올라가지. 얘도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 얘가 조심해야 될 게 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3분의 2지?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얘가 감소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이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2에 x제곱이 되니까 증가가 되는 거지. 얘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3분의 5에 x제곱이니까 증가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증가된 감소제가 나온다니까. 자, 그 다음에 223번 같은 문제가 이제 좋은 문제지. 223번이 보면은 y는 a제곱 빼기 3a 더하기 3의 x제곱에서 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역시 감소나. 그럼 이건 뭐니? 감소문이지? 감소문. 자, 그 말은 뭐니? 밑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밑. 여기서 a가 밑이 아니니까 밑이라고 쓰죠. 자, 밑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자, 밑이 a제곱 빼기 3a 더하기 3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요 식에서 먼저 a제곱 빼기 3a 더하기 3이 0보다 클 때 a는 어떤 값이 돼야 될까? 자, 판별식으로 구해봐. 9 빼기 12가 되는데 0보다 작지? 자, 이거 항상 성립하니 않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이거 0보다 커 안 커? 안 커? 자, A야.
아래로 블록이야. A제곱 빼기 음수지, 양수지, 아래로 블록이지.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안 만나. X축과 안 만나니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Y값이 0보다 큰 거야. 맞는 거야, 이거. 맞지?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면서 그러니까 조건이 뭐야?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요 개수, 2차 항의 개수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 무조건 성립해, 무조건. 맞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A로. 그러면 여기서만 따져야겠지. 이제 여기서만 따져야겠지. 자, 여기서는 뭐야?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서 1보다 A 빼기 1, A 빼기 1로 1분해야 돼. 즉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얘랑 얘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자, 이쪽과 이쪽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결국 교집합이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밑이 감소니까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이쪽에서도 범위 따지고 이쪽에서도 범위 따져서 공통범위를 찾는 거야. 공통범위. 이건 2차 부등식까지 연계되는 문제야.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224번부터는 이제 이게 너희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웠잖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래서 평행이동은 간단하지?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반대로 써주고 점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같게 써준다 해가지고 뭐 배웠던 거. 226번을 보자. 226번을 보면 자, 보기에서 함수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하거나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함수를 골라라 이 말이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나올 수 있는 함수. 자,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4의 2x제곱. 자, 그럼 4의 제곱의 x제곱, 즉 16의 이걸 가로를 이렇게 쳐도 되잖아요. 그럼 16의 x제곱인데 자, 밑이 달라져 버리면 어떨까? 모양이 같을까 다를까? 빛이 다르면 모양이 다르겠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4의 x제곱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똑같은 지금 1,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1,4가 되겠지. 그럼 y는 16의 x제곱이면 1,16이 되거든요. 16. 그럼 예를 들어 16이면 이거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그래프가 요점을 지나고 자, 0,1, 0,1 지나면 똑같아. 어차피 x는 0대입하면 1이지.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y는 16의 x제곱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너희들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항상 그 밑에 숫자가 같아야 돼. 밑이 같아야 돼. 밑이 달라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평행이동도 안 되고 대칭이동도 안 된다. 자, 얘는 밑이 같지? 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y는 4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야? x-1이면 1만큼 y축 방향으로 얘는 그대로 읽어.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 같다. 맞지? 얘는 4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얘랑 뭐가 다르니? x의 부호가 반대면 어느 축 대칭이야? x의 부호가 반대면 y축 대칭. 그래서 너희들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 우리 공수2에 배웠던 거. x의 부호가 반대면 y축 대칭, y의 부호가 반대면 x축 대칭, xy의 부호가 다 바뀌면 원점 대칭, 그다음에 xy 자체가 바뀌면 y는 x 대칭.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자, 얘는 4의 제곱이니까 뭐야? 4의 x 더하기 2제곱과 같이 제곱, 그지? 이건 뭐야? 4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이동, 얘는 안 되고, 얘는 평행이동 되고, 대칭이동 되고, 평행이동 되고,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27번 문제도 조금 너희들한테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227으로 봐. 자, 우선 이 정면선 사이의 거리가 4다. 그 다음에 두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3의 x 빼기 2제곱, 3의 x제곱 빼기 2다. 정문선이 뭐니 이거 정문선. 여기서 정문선은 누구야? 정문선 뭐야? y는? 그냥 이게 정문선이야. 왜? 우리가 y는 ax일 때 정문선이 뭐였지? y는 0이었지. 그럼 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정근선도 똑같이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는 b가 돼버린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읽으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숫자를 정근선으로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도 y는 마이너스 1가 정근선이고 얘는 y는 a가 되겠지. 근데 거리가 4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지 지금. 모르잖아. 그치? 지금 A가 얘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보는 거야 지금 이 조건을. 만나지 않는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우선 정근선부터 그래.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정근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해. 그 다음에 자 이 7보다 크니까 증가. 그럼 0, 어딜 지나니? 1 빼기 2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그 다음에 증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걸 보시지. 이런 걸. 이게 y는 3의 x제곱 빼기 그럼 얘는 뭐다? 우선 위치 1보다 작네. 위치 1보다 작으니까 감소야. 감소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면 그럼 마이너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a를 생각하지 말고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감소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누구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의 부호가 반대야, y의 부호가 반대야. 그렇지. 마이너스가 일로 가면 y의 부호가 반대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감소니까 이렇게 있는데 y의 부호가 반대면 어느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지. 그럼 x축에서 대칭으로 시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이게 y는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됐다. y는 3의 x제곱.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감소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니까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인데 정근선이 a란 말이야? 그럼 정근선이 어떻게 돼야지? 얘보다 이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될 때 만나게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a, y가 a, 여기가 y는 마이너스 b. 그럼 정근선이 여기에 그래프 어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는 절대로 안 만나겠지 지금, 그치?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안 만난다는 거 알겠지? 그 말은 뭐야? 지금 마이너스 b가 더 크단 말이야 a보다. 그럼 거리는 뭐야? 항상 양수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마이너스 2 빼기 a가 4다.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얘를 그릴 때 이걸 어떻게 그리냐? 우선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봐.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보고 감소인데 얘의 부호가 반대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y의 부호가 반대니까 x축 대칭 감소를 x축에 대한 지으니까 이런 꼴이구나. 그럼 이런 꼴인데 정근선이 a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28번도 유사한 문제야. 지금 우리가 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y는 마이너스 2 빼기 x제곱 더하기 k. 자, 2, 4분면을 안 지난다. 그때 k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우선 이게 x의 개수는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야 돼. 그걸 반대로 바꾸면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줘. 2분의 1 x 빼기 2제곱 더하기 k. 자, 이렇게 만들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자, 위치 1보다 작으니까 감소야. 감소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근데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가 얼마 할까? 아까랑 똑같지? y로 관대니까 x제치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성면을 안 지난다. 그럼 이성면을 안 지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이성면을 안 지나려면 그대로. 뭐 이렇게 돼도 되지만 y 절편이 어때야 될까? y 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 y 절편이 0보다 크면 이때는 이성면을 지나버릴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y 절편을 따지는 거야. 자, y 절편 x에 대한 응대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치? 왜 0보다 커지면은 지나잖아, 이성면을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니? 4 더하기 k가 0. 그래서 k는 4, 2야. 지금 최대값 4가 된다.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판단을 그려보고 따져주면 된다. 다음에 뭐 이렇게 어려운 거는 뭐 없는데 뭐 231번, 232번 이건 또 보시면 234번이 이제 제일 요즘은 이슈가 되니까 한번 해보자.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 지났을 때 만나는 점을 여기가 A, 이 점을 B라고 하죠.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A, B의 중점의 좌표, 지금 여기 중점이 여기 길 같은 중점이 2, A일 때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상수 A 값.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어떤 관계인지 봐. 우선 얘랑 얘는 어떤 관계니? 둘은 어떤 이동이야? 평행 이동하면 서로 일치할 수 있어 없어? 평행 이동으로 일치하지? 얘는 어떻게 평행 이동하는데? x축 방향으로 얼마? 얼마?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6. 평행 이동하면 되지? 그럼 이 점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6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결국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6이 되는데 이게 기울기가 딱 얼마야 지금? 3이잖아 지금, 그치? 근데 이게 지금 감도하니까 마이너스 3이랑 정확히 일치하지? 맞니? x축 방향 마이너스 2 얘가 수직이잖아. y축 방향 6이니까 결국 이거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 똑같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A점이 결국에 이 평행 이동에서 B점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P, Q라면 요점의 좌표는 뭐가 돼? S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P 빼기 2, Q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왜? 이 점이 이 점으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자, 이 P 빼기 2와 P의 중점이 지금 2야. 우리 중점 어떻게 구해? 2분의 P 빼기 2 더하기 P가 2다. 즉 2P 빼기 2 곱하면 4가 되겠지. 2 곱하면 그럼 P는 3이란 얘기지. 그럼 얘가 3이네. 그럼 얘가 3일 때 자,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야? 여기 위의 점이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니? 3 빼기 2니까 1 되고 8 더하기 6이니까 14가 되겠지. 그럼 뭐야? 이 중점의 y좌표는 얘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A는
8 더하기 14를 2로 넣으면 11에서 나옵니다. 맞니? 그래서 이거는 딱 중점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데 이 점을 평행이동 한 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P, Q일 때 똑같이 X축 방향 마이너스 Y축 방향 6으로 평행이동하면 얘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랑 관련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거기 50페이지를 보면 이제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도형의 넓이는 237번을 보자. 자, 237번은 y는 3의 x제곱. 자, 이거 y는 3의 x제곱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y는 9 더하기 3의 x제곱. 9 곱하기 3의 x제곱. 그럼 어떻게 돼? 9 곱하기 3의 x제곱이면 이게 3의 제곱이니까 3의 x 더하기 2제곱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0,1, 얘가 0,1이라고 얘가 y는 3의 x 더하기 0, 얼마야? 9가 되겠지. 이건 평행이동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한 게 이렇게 된다. 그치? 그 다음에 y는 1과 y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은 y는 1과 y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은 그럼 어디가 되겠냐? y는 1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지. 여기서 만나겠지? 이렇게 만날 때. 그럼 이 부분에 넣어야지, 그치? 근데 얘가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요점이 되니까 여기가 길이가 2가 되겠지, 지금, 그치? 그러면 요 부분의 면적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에 요 면적이랑 정확하게 일치가 되겠니? 왜냐하면 얘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의 면적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들어가겠지.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에 뭘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더 합쳐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지금? 요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요게 2고, 요게 9 빼기 1이니까 8이 되겠지? 그러니까 8이 16이 답이 됐어. 그래서 평행이동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저렇게 붙여주면 돼.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똑같다. 그 다음에 238번도 그런 방법으로. 자, 238번은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네. 사다리꼴. 자,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라 이제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사다리꼴. 자, 사다리꼴인데 이게 지금 y는 xy 교점이고 얘가 y는 2의 ax 더하기 b제곱일 때 지금 a가 어디냐면 여기 a, 여기 b인데 요 길이가 6루트 1에 6루트 2 그때 요 사각형 ACDB 넓이가 30일 때 A와 B 값을 구하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얘가 기울기가 1이야. 그럼 기울기가 1이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이거 무슨 삼각형이? 직각이네.
직각 2등변. 왜? 이게 45도란 얘기잖아. 기울기가 1이란 말은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 지금. 그치? 너희들 기울기는 탄젠트 요 세타 맞다고 했지? 그럼 이건 직각 2등변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길이 얼마니? 1대 루트이니까 여기 길이 6. 여기도 6이 돼야 되겠지 지금. 그치? 6루트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도 6이잖아. 그치? 우리는 여기를 우리가 y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도 이제 y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게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에 넓으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30과 같다. 자, 아랫변 y 더하기 6. 윗변 y. 높이 6. 2분의 1 했더니 30. 그럼 2y 더하기 6 곱하기 3이 30이지? 10. y는 2가 되네. 아, 요 길이가 2구나. 그러면 이 점이 y 값이 2면 y는 x 위의 점이니까 x 값도 역시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2가 되는 거지 지금. 그치? 그럼 여기가 x가 2야. 근데 6을 더했으니까 여기 x 값은 8이 돼야겠지? 그럼 8, 여기도 y는 x 위의 점이잖아, 이 점이. 그렇지. 8,8이 되는 거지. 그때 뭘 구하려지? a와 b 값을 구하시오. 즉 얘가 2,2와 그지? 동시에 교점이잖아. 2,2와 8,8을 지난다는 얘기지. 어떻게 되니? 2에 더하기 b가 2 2에 8a 더하기 b제곱이 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수끼리 갖다 놓으면 지수끼리 같으니까 2a 더하기 b는 1 8a 더하기 b는 3 자, 밑에서 6 빼면 6a는 2 a는 3분의 1. 자, 3분의 1은 3분의 1이니까 별로 5에 마이너스 어디? 6에 마이너스 아니 밑에서 6 빼는 거야. 301이잖아. 밑에서 6 빼니까 똑같이 풀어주지. 그럼 A가 3분의 1이면 B도 3분의 1. 그럼 A와 B의 합이지. 3분의 1.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우선 y는 x일 때 이렇게 길이를 이용하는 문제 되게 자주 나와. 얘들이 의외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만약에 요 빗변의 길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무조건 요거 직각 2등변인 걸 이용하면 돼. 그래서 1대 루트의 길이를 이용하면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다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은근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 y는 x 위의 점인데 대소관계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만 알면 돼. 그래서 증가함수면 x값이 클수록 y값도 크다. 그거 이용하고 감소함수일 때는 x값이 클수록 y값은 작다. 그거 이용하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사실 이거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그냥 대입하면 돼. 대입. 이거를 241번 같은 거를 사실 241번을 이거를 실제로 막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A가 FA, B가 FA의 제곱, C가 FA의 전체의 제곱. 그럼 이거 지금 자 fx가 4의 x제곱이니까 증가야. 증가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지?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0과 1 사이에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있다면 여기가 A, 여기가 FA가 되겠지. 야, A가 0과 1 사이면 A 제곱은 A보다 어때? 제곱을 하면 더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그럼 A 제곱은 여기 있단 말입니다. A 제곱은 여기 있겠지. 그러면 요 점이 A가 되고 요 점이 B 점이 되고. 그 다음에 FA의 제곱은 어떨까? FA는 어때? 2의 2x 제곱이니까 4의 어쨌든 1보다는 크냐? 1보다 크지 FA 자체가 4의 뭐 2분의 A가 요 사이라고 해봐. 그러면 4의 0제곱 4의 A제곱 4의 1제곱 그럼 1보다 크잖아 지금 어쨌든 그치? 그럼 1보다 크니까 제곱하면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FA보다는 X가 A일 때보다는 지금 FA 제곱이니까 여기가 C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a에다 2분의 1 넣어버려. 그럼 2분의 1 넣어서 그냥 계산해. 얼마야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x에다 2분의 1 넣으면 2가 되고 a 제곱은 4분의 1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 제곱이 되겠지. 이제 4분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지?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그럼 누가 제일 커? 4가 크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냥 이렇게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해. 굳이 뭐 이걸 막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려고 a의 범위가 연결 살면 아무 숫자나 대입해. 2분의 1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돼. 좀 쉬고. 다시 할게. 지금 우리 10분 이후에 맞다. 이건 정의준이다, 정의준. 뭐냐면 쟤네들 뭐야? 영재다. 영재반 종이야. 우리는 9시에 끝나는 게 맞아. 헷갈렸어.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대입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다. 대입해가지고 결국에 B가 제일 작고 그다음에 C가 되고 이런 식으로 대입해버려. A에다가 242번은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야. 242번도 근데 어떤 유형이냐면 y는 x를 이용한 문제거든. y는 x를 y는 x가 주어져. 그럼 문제에서 감 나오는데 자 지금 미치보다 작으니까 감도지. 일단 A1이 F2다.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이 조건에 만족한다. 그때 N은 1, 2, 3이다. 우리가 A2, A3, A4의 대소관계를 보여줘. 그럼 어떻게 하냐? F2, F2, 2가 얼마냐? 2가 2 대입하면은 F2가 4분의 1이겠다,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A1이 거기 점점 찍어져 있지? 어디 찍어져 있지? 여기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다 X값이 얼마나 되겠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X값이 2가 되겠지. 왜냐면 이게 지금 FX야. 이게 FX. 그럼 F2가 A1이니까 Y가 A1일 때 X값 2가 여기가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야. 자,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 어떻게 돼? 이 n에다가 1은 어떻게 돼? A2는 F, A1.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A3은 F, A2. A4는 F, A3. 자, 이렇게 되니까 우선 F, A1을 구해보자. F, A1. 우선 A1이 여기가 Y값이면 여기도 뭐야? A1. 왜? Y는 X 위에 점이니까 X, Y도 똑같지. 그럼 FA1은 뭐야?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 교점. 그럼 여기가 바로 뭐야? FA1이 되고 그걸 우리가 A2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A2가 X값으로 다시 바뀌어. 그럼 여기 A2가 다시 이렇게 Y는 X라고 나면 여기가 바로 A2가 되겠지. 그치? 그럼 A2일 때 또 Y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A2일 때 Y값은 여기서 여기가 또 A3가 되는 거지. A3가 여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3가 여기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A3지. 그럼 A3가 다시 얘랑 만나니까 여기로 가지. 딱 여기를 만나니까 여기가 A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A2, 요 사이에 A4가 되는 거지. 그래서 A2, A3, A4의 대소관계는 제일 밑에서부터 생각하면 A3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4, A2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게 함수잖아. 이 함수가 무슨 말이냐면 Y는 fx가 얘란 말이야. 그러면 F2가 A1, 즉 X가 2일 때 Y값이 A1 해서 이 점은 주어졌잖아. X가 2일 때 그 Y값이 A1이라고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1 대입하면 A가 FA1, 즉 X가 A1일 때 Y값이 A2란 말이야. 그러면 X가 A1, 여기는 Y값이야. 요 A는 Y값인데 Y는 X는 똑같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도 A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X가 A1일 때 Y값 뭐야? X가 A일 때 Y값은 여기 fx니까 여기가 A2가 되는 거지. A2가. 그럼 똑같이 하면 A2가 Y값인데 다시 X값이 되려면 Y는 XY 교점에서 여기가 A2. 그럼 A2일 때 Y값은 여기랑 만나지? 그럼 여기가 A3. 그럼 A3에서 다시 Y는 XY 교점 여기가 A3. A3에서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대소관계 정해지.
이해돼? 무슨 말이지? 알겠니? 그러니까 y는 x를 이용해서 y를 x와 같게 만들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y 값이 있다가 다시 x 값이 되고 또 얘가 y 값이 있다가 다시 x 값이 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이제 그 다음에 243번, 45번.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지. 최대 최소는 뭐만 먼저 따지면 돼?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245번 같은 경우는 자, 1보다 작으니까 이거 뭐니? 감소하는 거야. 그럼 fx가 ax 제곱인데 자,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의 구간에서 최소값 6분의 5 최대값 m 그때 a 곱하기 m을 구하지. 자, 감소함수야. 그럼 최소값이 주어졌어. 최소값. 그러면 x가 얼마일 때니? 최소값이면 x가 얼마일 때 최소야? 마이너스 2a야. 그렇지. 이거 감소야. 감소일 때는 뭐야? x가 최대일 때 y가 최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최대일 때 1일 때 즉 a의 1제곱이 6분의 5 a가 6분의 5라는 얘기네. 그래서 fx는 6분의 5의 x제곱이야.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뭐야? m은 x값이 최소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럼 6분의 5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5분의 6의 제곱 25분의 36. 우리가 a 곱하기 m이니까 6분의 5 곱하기 25분의 36. 그래서 5분의 6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알아야 돼? 증가냐 감소냐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증가냐 감소냐. 그런 식으로 하면 뒤에 있는 246번, 247번도 똑같은데 246번을 보자. 자, 정의역이 이럴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자, 밑이 1보다 작네. 그치? 여기 플러스 2x제곱이니까 결국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네. 그럼 최대값은 x값이 최소일 때지? x값이 최소일 때 1 대입하면 2 빼기 k제곱.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하면 k 빼기 2제곱이고 9가 얼마니? 3의 제곱이야. 즉 k 빼기 2가 2니까 k는 4가 나오네. 그럼 우리는 f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제 3분의 1에 2x 빼기 4제곱이다. 그럼 최소값 얼마야? x가 최대일 때니까 f2를 구하는 거지. 즉 3분의 1에 2 대입하면 4 빼기 4 0제곱이니까 1. 그게 m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k4 m은 1 곱하면 4가 돼서 나오죠. 똑같은 문제야. 근데 247번이 이제 뭐 보면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푸냐? 절대값.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이상 3이야. 이제 fx는 2의 절대값 x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을 것이. 우선 이 범위에서 절대값 x에 보면 어떻게 돼? 절대값 x는 어떠니? 최소값이 무조건 얼마니? 최소값이. 절대값의 최소값은 얼마야? 0. 최대값은? 그래. 그럼 이것은 뭐야? 위치 1보다 크니까 최대값은 x가 최대일 때지. 2의 세제곱 8. 최소값은 그렇지 2의 0제곱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를 더하면 9잖아? 근데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다. 그래프. y는 2의 x제곱을 먼저 그리면 어때? 이렇게 되지. 너희들 x의 절대값이었을 때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x에만 절대값이었을 때
배웠니? 공부2에서 배웠지? X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남기고 왼쪽을 지운 다음에 그걸 대칭으로 시킨다. 이거 배웠니? 배웠지? 이거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XY 모두 절대값 기억 안 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 좀만 쉬어.